오늘은 춘천 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영춘 박사, 그리고 춘천 을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허인구 위원장, 이렇게 두 분을 차례대로 모시겠는데요. 먼저 박영춘 박사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영춘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진행을 위해서 우리 송규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영춘 박사의 출마의 변, 자기소개와 출마의 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은 송규호 대표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기호입니다. 참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제 박영춘 박사님께 한번 이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영춘이고요.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고, 춘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서울대 경제과를 진학하면서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35년을 서울에서 사실상 생활했다고 보이는데, 특히 저는 이제 행정고시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부처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기획원, 또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한 22년 근무를 마치고 SK그룹으로 2009년에 합류를 해서 약 13년간 기업 경영과 실물 경제를 체험했습니다. 출마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나 또 기업에서 또 대외 활동을 할 때나 정치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의회의 중요성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중요성은 너무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수준이 오늘날 많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평가하듯이 너무 낮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가 많은데, 그런 가운데 저 역시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부와 기업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저한테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하셨던 분은 그렇게 가야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탁한 물이 좀 맑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자신 있게 본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지역적으로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춘천인데, 현재의 지역 현역 의원님이 제가 중앙에서 이렇게 보면 중앙에서의 존재감과 역할이 충분히 좀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우리 고향의 현재 정체나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 있어서 제가 오히려 뛰어들어서 직접 나라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해서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합류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박영춘 박사와 한 인천 춘천 투어 영상 저희가 보내드렸거든요. 아침 방송 끝나고 나서. 여기 정금미님이 교회 누이 동생분 말 잘하시던데 멋져요. 그러고 글 올리셨어요. 자, 진행해 주십시오. 참 저도 어저께 아미고 기행 함께 시청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으로만 뵀을 때는 이렇게 참 이력이 훌륭하실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력 중에서 뭐 기재부를 비롯해서 참 이게 요직에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로 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총괄 부처이니까 다양한 뭐 성장과 복지, 건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뤘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가 됐을 때 그때 금융과 구조조정을 대표해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우리나라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뭐 전 세계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버텼는데, 그때 좀 이런 국가 대응 위기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하셨고요. 그럼 그러한 좀 활동들이 결국에는 이게 좀 정치권으로 좀 이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에 왜 좀 입당하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2년을 공직에서 그리고 13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정치 분야가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특별히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나 이런 진보 정부에 실망을 한 요인이 뭐냐면 어떤 힘과 규제로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많이 범해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한 네. 그런 사례를 많이 봤고요. 또 외교 안보적으로도 한미일 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축에 있는 국가인데 너무 어느 한 방향으로 좀 치우친 가운데서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 그동안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그리고 법과 질서의 원칙이라는 면에서도 여전히 때를 쓰면 통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 질서의 문제도 있고,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 자율성, 시장을 믿고 기업을 믿고 활력을 가져가는 그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저는 국민의 힘이 제 정치 철학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교, 안보, 국방, 뭐 민생 다양한 방면에서 허점을 보여줬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 이 경제라고 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국가 채무가 그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다 합친 게 600조였는데 이제 그 이후로 5년 동안 쌓아 올린 게 이제 1000조가 이제 1000조를 넘지 않았습니까? 저 이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좀 벌어졌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분명히 아마 알아야 할 것은 사실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은 그 근원과 원천은 민간과 기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민간과 기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믿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서 네. 민간과 기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이런 진보 정부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경제적인 실책을 메우는 수단으로 너무 재정을 남용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과도한 최저임금 정책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재정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을 도둑뺐다. 또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또 그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또 막대한 재정을 갖다가 쏟아붓는 등의 그런 무리한 재정 운용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빚이 너무 급속도로 쌓였다는 것이 문제고, 규모도 문제지만 속도도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상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시장과 기업인데 네. 너무 많은 재원이 정부 쪽으로 가다 보면 시장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기업의 활력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퇴출되고 구조정되어야 하는 시장의 역할을 너무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아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 망해야 될 기업이 망해야 네. 살아나 있는 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너무 과보하고 과개입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져서 네. 비효율성도 양산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지우고 예. 또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도 어렵게 하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런 문제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일 텐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일종의 긴축 재정을 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경제가 힘들면 그래도 좀 일종의 돈을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재정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 그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좀 어떻게 긴축 이런 재정을 운영하는 게 좋은지 좀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재정의 원칙은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 예. 그리고 해야 할 것에 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에 맡기고 기업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정부가 해야 할 외교, 안보, 국방을 튼튼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네. 또 경쟁과 시장에 맡겨두다가 소홀히 된 또 낙오하거나 탈락하신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른바 무슨 기본소득이니 뭐 이렇게 해갖고 굳이 잘 사는 분, 불필요하신 분들까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서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을 더더욱 지원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 제가 끼어들게요. 지금 우리 박영춘 박사에 대해서는 경력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자가 올라왔어요.
문제는 저런 분들이 국회나 공직에 가면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아마 그 질문을 제가 좋은 결과가 돼서 네. 정치 생활을 한다면 제 가슴속에 잘 명심해서 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35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부에서 있었고 대기업에서 예. 사실상 할 만큼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정치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를 바로 해야 되겠다. 하루를 하고 단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35년간 정부와 기업에서 가졌던 그런 안타까움들을 정치에 쏟아 부어놓고 뭔가 그것이 국가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던져보겠다라고 투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고 제대로 안 된다면 저 역시 뭐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기재부나 이런 금융 관련해서 이제 좀 안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민생 현장으로 이제 좀 나가서 이제 활동을 또 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제가 지금 춘천에 내려간 이후에 춘천의 곳곳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도 다니고 있고 네. 경로당도 다니고 있고 학교도 대학교도 가고 있고 창조경제센터도 가고 있고 기업인도 만나고 있고 상인도 만나고 있고 체육인도 만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좀 이게 특히 요구하는 대표적인 민생 요구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짧게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받은 느낌은 일단 우리 지역 구민들께서 소외감 또 내지는 정체감 또 무기력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춘천이라는 곳은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의 정치 1번지이자 경제 1번지인데 어느 땐가부터 뭔가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강원도라는 전체 지역을 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사실상 많이 죽어 있고 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지역의 청년들은 졸업 이후에 네.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지금 민생 투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춘천이라는 곳이 참 저와 저희 친구들이 이제 자주 놀러 가는 지역이기도 하는데 그 외부에서는 많이 유입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지역 내의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좀 최근에 좀 이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요?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일종의 책임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미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특히 그것이 이제 제 고향이기도 한 춘천에서 춘천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청년들이나 기업인들,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졸업과 공부 이후에 마땅히 춘천에서 본인의 미래를 걸 만한 직장이나 또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춘천에 조금 더 번듯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좋은 대학교가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학생들의 그 교육의 수준을 뭔가 중앙에서 갖고 있는 중앙에서의 자원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대기업에서의 어떤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창업과 기업이라는 부분에 좀 연결을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와 기회가 춘천에서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아주 우수한 인재가 중앙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다만 여전히 지역에서 나름대로 꿈을 펼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창업의 기회 또 번듯한 일자리의 취업의 기회 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네. 뭔가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우리 고향 춘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 한두 가지 좀 더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저 댓글 창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은 애국심 더하기 전문성 더하기 투쟁력인데 투쟁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셨어요. 좋은 지적 하여튼 잘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대의 투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두 행진을 하거나 우리가 뭐 아는 투쟁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투쟁력의 근원은 믿음과 소신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소신과 믿음의 길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그른 소신에 의한 폐해를 우리가 수년간 그동안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읽고 전문성의 바탕을 두어서 또 그에 따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신, 거기서 올바른 투쟁력이, 또 국민에 대한 호소력이, 그리고 유권자의 지지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력은 제가 남보다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예. 그 SK에서 어떤 쪽에서 일하셨어요? 주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재문화 사업 전략에서 일을 시작을 했다가 대부분의 경력은 그룹 전반적인 대외 협력, 대외 업무의 총괄 이런 것들을 맡았습니다. 그 무슨 수펙스인가 뭔가 뭐 거기서 네,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펙스가? 선대 회장인 최종인 회장께서 예. 우리 기업인이 일을 해야 될 목표의 수준, 이게 이제 슈퍼 엑설런트, 네. 아주 잘한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수준의 목표를 두고 우리 일을 하자. 그래서 네. 그 슈퍼 엑설런트를 합쳐서 슈펙스 이렇게 줄여서 아마 우리가 일을 하는 수준의 목표, 네. 이런 기대치에 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공무원으로 쭉 일하시고 기업에서 일하셨잖아요. 그게 공무원은 공직이고 기업은 이제 사적 영역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핵심 가치나 윤리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4대 기업, 하여튼 대기업은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고 네.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소위 말하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제가 어저께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네네. 최근에 그 ESG 경영과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쭉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 이제는 두루두루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 그게 이제 옛날에는 주주와 경영 그리고 근로자 중심의 이윤 극대화의 기업 경영이었다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에게 네. 요구되는 것은 기업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 자기의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까지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한 공익성도 네. 띄고 있어서 뭐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여집니다. 네. 여기는 SK 중공업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하셨는데 중공업이 있습니까? SK에? SK 중공업은 아마 에너지 석유 화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기 국회의원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 진출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까 뭐 투쟁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너무 비생산적인 싸움은 좀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쉽게 얘기하면 소를 키우는 역할입니다. 소를 잡아서 여러 사람이 나눠주는 역할보다도 작은 송아지를 어떻게 큰 숫송아지나 암소로 키우는 소를 크게 키우는 네.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살찌울 수 있게 하고 추락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역할에 그 역할 과정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와 재계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와 재계를 잇는 가교의 역할, 그 브릿지의 역할을 재계에게서는 정부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정부에게는 재계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 소통, 그런 창구의 역할을 제일 하고 싶습니다. 상임위 어느 상임위를 갈 겁니까? 라는 질문도 와 있어요. 뭐 그건 당에서 정해주겠지만 뭐 제가 관심 있는 상임위는 당연히 뭐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뭐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런 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기재위
정무위원회 정무위 산자위. 산자위. 네. 알겠습니다. 다 인기 붙였는데. 인기위원회고. 야,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지역 사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 공통된 문제입니다.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정체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민생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국회의원의 경쟁력은 경제 정책과 기업을 살리는 것과 그리고 국제 통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의 현안을 중앙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고 중앙의 인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지금 기업에서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성장의 모멘텀인 대기업을 지역사회로 유치하는 것, 그리고 지역 내 지금 잘하고 있는 중점적인 산업들을 육성시키는 것, 그리고 관광과 레저 개발이라고 하어 있는 우리 춘천의 자원을 국제적인 경쟁력인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게 투자를 유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있는 어느 후보보다도, 춘천에 있는 어느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고 미래 방향성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믿고 지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는 질서 확립을 통해서 기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한번 할게요. 맞습니다. 네.